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,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, 존중도 있고,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,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,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.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 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
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 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,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 존중도 있고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,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,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 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
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 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 존중도 있고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,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뭐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 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
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 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 존중도 있고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,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뭐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
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 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 존중도 있고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,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,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
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 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 명절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고 뭔가 남아있지는 않으세요?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. 혹시 이번 명절에 취업은 했니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왜 그렇게 예민하니? 이런 말 듣지 않으셨어요?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죠? 명절은 지나갔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거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, 그리고 부모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명절 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마디. 관계 회복은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감정 인정을 했느냐, 의도를 존중했느냐, 관계 유지 의사는 있었느냐. 예를 들자면요. 지난번에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. 그래도 걱정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. 이 말 안에는요, 사과도 있고 존중도 있고 관계 유지의 의지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.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날은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. 관계는 승부가 아니라 지속이거든요. 자, 두 번째, 부모님에게 예의 있게 선을 긋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 뭐 선을 긋는다고 해서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선을 긋는 방법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제시하는 겁니다. 그만 좀 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도 제 속도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좀 해볼게요. 저한테 맡겨주세요. 대신에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요, 반박이 아니라 안심이거든요. 부모의 질문은 대부분 통제 욕구가 아니라 불안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는 말이 부모님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취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?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하세요. 지금은 방향을 잡는 과정이에요. 그거 말씀 못 드리고 왔어요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? 아직 생각 없어요.
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지는 않았을까요? 서운함만 컸을걸요. 대신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좋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출산 이야기에 어떤 대답하고 오셨어요? 아무리 부드러운 억양으로 그건 저희 문제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서운하셨을걸요. 대신에 전화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. 건강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.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은 감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선명한 언어로 그어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. 자, 네 번째, 관계 회복의 마무리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? 대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. 그래도 다들 모여서 참 좋았어요.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에도 웃으면서 봤으면 합니다. 이런 짧은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온도를 바꿉니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. 명절은 신문이 아니라 안부인 거거든요. 관계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. 선은 차갑게 긋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저도 제 속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 말은 존중과 자립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.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.